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이그잼 04까지 우리가 다른 파일 목록은 좀 닫을게요. 자, 이그잼 14, EX14에서 우리가 CSS 기초 중에서 14번 이제 이야기 이제 오늘 이번 강의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초에서 속성 선택자 중에서 마지막인데 앞에서 많은 걸 했어요. 그죠? 이렇게 달러 이퀄 하면 끝나는 요소로 되는 거. 그리고 13번에서는 우리가 캐럿. 그죠? 얘는 지정한 문자로 시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이 여기에서는 뭐 요 하이픈을 적용시킨다는 이 파이프하고 이퀄 이제 속성 선택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틸드라고 하는 이 버튼을 이제 포함되어 있으면 똑같은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타겟이라는 이 속성에서 이거 블랭크인 것만 적용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게 이제 이러한 기본적으로 속성 요 href만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속성 선택자를 우리가 한번 다 정리를 했어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자, 한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곱하기 그죠? 곱하기 하고 이걸 하는 거 아스타리크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N을 누르시고, 자, 컨트롤 S 해서, 자, 5장에, 자, 15 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4 있죠. 그죠? 14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그대로 여기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제가 붙여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지우면 되니까요. 그래서 15라고 하시고요. 선택자 7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스퀘어 썼는데 서클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서클 한번 바꿔보고 그리고 li는 뭐 거의 뭐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라인 하이츠를 요거는 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일단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이번에는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냐 하면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뭐 참고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HTML5에 참고 사이트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p 태그를 한번 넣어 주도록 하죠. p 태그를 이렇게 넣고 이 문장 태그에서 여기에다가 아래 링크 링크 중에 파란색 그죠? 배경의 링크는 W3C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다 그죠? 월드와이드 웹 그 컨소시엄이라고 그죠? W3C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UL 태그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LI 태그 중에 안에서 자, 여기에다가 href에다가 http 하고요. www 하고 w3c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org거든요. org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tr 하고 이게 url이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HTML 그죠? HTML 표준한 사이트의 표준한 사이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대로 이거 복사해 가지고 이제 밑에 이렇게 갖다 붙이도록 하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번에는 www를 하고 이제 여기다가 웹, 그죠? 웹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플랫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시도 org 하면 되고요. 자, org를 하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뭐 튜토리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튜토리얼은 이제 가르쳐주는 뭐 그런 내용을 말하죠. 그리고 아티클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또 하나 갖다 붙여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캐뉴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HTML을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러한 사이트 캐니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 하고 com 해서 여기에서는 HTML 그죠? 지원 여부 체크 요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요렇게 만들었다고 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봐야 자 여기서는 요렇게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파란색 배경이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서클을 줬죠. 그죠? UR에 그 우리 블릿을 그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아티클 1로도 넘어간다라는 것 그죠? 자 요러한 것들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에다가 앵커 태그에다가는 뭐 이거 한 16픽셀 정도를 주고 컬러 블루 하면 되고 데코레이션 이렇게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걸 배워야 되잖아요. 자 이거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href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곱하기 하고 이걸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w3 이렇게 하면 되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만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자 백그라운드를 블루로 할 것이고 그리고 컬러를 아이고 이거 안 했군요. 컬러를 제가 여기에서는 화이트로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요거잖아요. 요 놈이 뭘 의미하는지. 그렇죠. 이 놈은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뭡니까 14번째에서 배웠던 이거 그죠? 요거 달러는 무조건 끝자리에 이걸로 끝나는 놈들을 이렇게 속성을 지정하는 거고 13번에서는 이걸로 시작하는 놈들을 이제 긁어서 이제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면요. 얘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뒷부분을 체크도 안 하고 앞부분도 체크도 안 하는데 그 단어 전체 내에서 그죠? 근데 링크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거는 W3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앞에 있든 간에 뒤에 있든 간에 그죠? W3라는 값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어디든 간에 되어 있다면 이거는 링크 텍스트에만 뭐예요? 별도로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스타일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W3C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몇 개 있어요? 요거 W3만 요거 하나
그리고는 없어요. 그죠? 그럼 요 놈만 파란색 배경에 흰색 글자가 되어 있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주석 처리를 좀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합니다. 시켜 보니까 그렇죠. 요거만 W3C를 포함을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밑에 놈도 내가 W3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러면 얘도 바뀌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얘 없애고 얘를 내가 예를 들어서 W3를 이렇게 멀리 맨 끝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도 먹히죠. 그리고 대시도 붙여봤어요. 대시도 붙여보니까 먹혀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W3C라는 단어를 포함만 하고 있다면 앞이든 뒷부분이든 아니면 중간에 있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W 지금 이 속성 선택자로 인하여 별도로 스타일이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까지 하면 속성 선택자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다 훑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다 외워라? 그건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코딩을 해 두셨다가 그러다 한번 들어보고 이론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또 실습을 해서 들어보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에 의하다면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배웠지 그러면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속성 선택자들이 있었죠. 그죠? 이런 속성 선택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 속성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지정한 속성일 때 뭐예요?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거죠. 스타일을 적용함.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었던 게 바로 자, 요거 하고 자, 속성 이꼴 값이었다. 그죠? 그죠? 이거는 값에 값. 그죠? 값에 일치할 때죠. 그죠? 우리 블랭크 해봤잖아요. 그죠? 값에 일치할 때 스타일을 적용함. 맞죠? 자, 요렇게. 그리고 요거 복사를 좀 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 이거 뭐였어요? 자, 틸드 들어가는 거. 이거 뭐였어요? 그렇죠. 얘는 여러 값들 중에서, 그죠? 여러 값들 중에서 여러 값들 중에 뭡니까?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똑같은 값입니다. 이때는 그죠? 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포함되어야 되죠. 포함된 것에만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이거는 뭐였어요? 달러의 틸드 말고 그리고 우리가 5가 있었어요. 5. 그죠? 5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는 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되어 있을 때 그죠?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는 스타일을 적용시키는데 물론 얘는 하이픈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죠? 하이픈 포함 단어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것에만 있을 때만 스타일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자, 캐럿이다. 그죠? 캐럿 같은 경우는 값으로 이제 시작을 할 때죠. 그죠? 값으로 시작할 때. 그죠? 시작할 때 스타일을 적용을 시킨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거 복사해서 이거의 반대가 되었던 시작이 아니라 끝인 부분이 바로 달러가 되죠. 그래서 달러는 값으로 끝날 때, 그죠? 값으로 끝날 때를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거였고, 오늘 한 것은 오늘이 아니죠. 오늘 맞긴 맞죠. 자, 이번 강의 시간에 했던 이 곱하기는 값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값이 어디에 있든 포함만 되면, 그죠? 스타일을 적용을 한다 라는 거죠.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속성 선택자들에 대해서. 맞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리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뭐 왜 이렇게 스타일이 이런 게 왜 나왔는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그 이론 시간 마지막에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가 호버하고 액티브라는 거, 물론 더 있습니다. 링크도 있고요, 뭐 비지티드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또한 우리 배웠듯이 포커스도 있었고, 뭐 여튼 포커스는 초점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같이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제가 잠깐 그 유사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 비지티드하고 뭐 이런 걸 이제 포커스하고 뭐 호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마지막 부분에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배웠던 개념 중에서 자손 선택자, 뭐 후손 선택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게 바로 연결 선택자들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하위 선택자, 즉 자손 선택자라고도 하는데요. 뭐 여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N 누르시고 컨트롤 S 하시고 여기에다가 EX 16이 되겠네요. 그죠? 16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후손 선택자, 자손 선택자, 그죠? 후손 선택자, 그리고 자손 선택자, 그리고 하위 선택자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위 선택자라고 이렇게 불리는 거는 원래 descendant selector라고 해서, 원래 이 HTML 본문에 들어가 보면요, descendant라는 용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후손 선택자 아니면 자손 선택자라고 번역하는 책도 있고, 혹은 후손이나 자손이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은 말이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이 두 개를 토탈화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위 선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우리는 앞으로 후손 선택자보다는 자손 선택자나 이런 것보다는 하위 선택자로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게 좋아요. 하위 선택자로 통일을
통일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뭐 정확하게 번역된 건 없지만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자손이냐 후손이냐 이게 따질 뿐이지. 근데 그걸 다 아우르는 말이 하위 선택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죠? 뭐 예를 들어서 섹션 태그가 있었어요. 그죠? 섹션 태그가 있었는데 그 안에 우리가 섹션 태그 안에 P라는 문장 태그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컬러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블루 이렇게 우리가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정의를 내리자면 이게 바로 뭐예요? P에 비하면 얘가 위에 있죠. 상위 선택자라고도 하죠. 조상 선택자라고도 하지만 상위라고 합시다. 상위 선택자. 이거는 이 안에 밑에 있으니까 얘는 하위 선택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위 요소, 상위 요소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예, 일단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하죠. 요까지 하나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그걸 하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걸 해보죠? 잠깐만요. 자, 그죠? 요거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요거 말고 이걸 해야 되겠네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더 예제로서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탭하고 탭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죠? 요거를 일단 알고 들어가자라고 싶어서 제가 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KO 이렇게 넣어주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하위 선택자다, 그죠? 하위 선택자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바디에서 좀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섹션 태그 써볼게요. 우리 시멘트 태그에서 배웠듯이 섹션 태그를 써서, 자, 이 섹션 태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자, 섹션에서도 헤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얼마든지. 자, 헤더를 줘서 여기에다가, 자, h1 태그를 써서,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약 방법이라고 할까요? 맞아, 예약 방법 및 요금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p 태그로 하나 잡아 주도록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예약하는 게 뭐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객실 자, 객실을 예약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해보죠. 객실을 예약하려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섹션 태그 안에다가 전부 다 또 UL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렇게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UL에서 li 태그를 우리가 역시 써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첩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여기에서는 자, 예약 방법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다시 UL을 제가 넣을까 합니다. UL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 li 태그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야,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직접 통화 이렇게 해서 연락처 뭐
000 뭐 이런 형태로 만들고, 아니면 직접 통화가 아니면 역시 통화 부재시는 이제 문자 메시지로 남겨달라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약 방법이다. 그죠? 이게 중첩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를 또 그대로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놓고 여기에다가는 요금이 되겠죠. 그죠? 상세 요금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역시 여기에는 뭐라고 하죠? 1인실이라고 할까요? 1인실 해서 여기에는 1인은 뭐 4만원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복사해서 한 요렇게 한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4개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UL 그죠? UL을 만들었고 li 태그를 2개를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li ul 맞네요. 예, 이렇게 해서 자, 2인실은 2는 6만 원이다. 그리고 3인은 얼마예요? 한 8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4인은 10만 원으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면 얘가 어떻게 표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최고 상위 선택자 일단 바디 제끼고요. 나머지 여기서 봤을 때는 섹션이 제일 상위 요소죠. 그죠? 밑에 하위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헤더나 P나 이 UL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제 선택자, 동일 선택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범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헤더 안에 H1이 있으니까 이것도 하위 선택자가 될 거고, 그리고 UL 밑에 LI도 역시 하위 선택자가 될 거고, 얘도 하위 선택자가 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엄밀히 따지자면 얘는 하위고, 얘한테 얘는 손자뻘이고, 여기 더 밑에 내려가면 얘는 손자의 뭐 증조뻘 뭐 이런 형태로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토탈 틀어서 이제 우리는 후위 선택자다, 하위 선택자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섹션에다가 제가 아이디를 한번 줘 볼게요. 아이디 선택자를 줘서 여기에다가 자,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한번 줘 볼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데 자,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자, 아이디 선택자를 땡겨오는 거 뭐였어요? 샵이다. 그죠? 샵에서 자, 컨테이너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다 긁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컬러 해서 여기에다가 블루 이렇게 줘버렸다고 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어디 갔나? 이렇게 돼. 전부 다 이렇게 먹혀요. 왜?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위 선택자로 UL만 파란색으로 하고, 그죠? UL만 이제 이렇게 파란색 글자 주고, 또 보더를 속성을 좀 줘가지고 원픽셀에 솔리드를 주고, 다티드로 할까요? 다티드. 자, 이건 점선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컬러는 블루 줬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컨테이너 요소의 모든 하위. 그죠? 이거는 컨테이너가 지금 섹션이잖아요. 그죠? 컨테이너의 하위 요소 중 UL 태그
맞죠? UL 태그 안에 있는 것들, UL 포함해서 UL 태그 포함 UL의 자손까지, UL의 하위까지, UL의 하위 태그까지 아래의 스타일을 적용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원픽셀에 이제 보더를 줄 거고, 그러니까 테두리선, 그리고 다티드를 줘가지고 점선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보니까 아하, 이렇게 지금 UL 태그를 이용한 곳은 지금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하위 선택자를 지금 하위 요소, 컨테이너의 하위 요소 중에서 하위 선택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한 칸 띄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li만 적용시키고 싶어. 그럼 여기도 li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 li는 가보면, 자, 여기에 전부 다 지금 li로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왜? 밑에 보시면 li, 그죠? 전부 다 li 밑에 이게 쫙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에 이쪽에만 남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ID 선택자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아무튼 하위 선택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시간이 조금 흐른 관계로 요까지 하고요. 우리가 아직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같이 다른 예제도 있으면 찾아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바로 이어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